시장에서 20년 넘게 굴러보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장의 집단적인 공포, 그 편견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모두가 리스크라고 외칠 때 그 뒤에 숨어있는 숫자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원칙부터 확실히 하죠.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미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 이건 뭐 기본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걸로 오늘 분석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시장 참여자 모두가 걱정하는 한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게 사실은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연막 같은 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기업, 글로벌 텍스프리, 줄여서 GTF라고 부를게요. 바로 이 회사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분석의 가장 단단한 기반, 이건 뭐 거스를 수가 없는 거시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K컬처 열풍이 불면서 정부나 관광업계에서는 2025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1,894만 명,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GTF라는 선수가 마음껏 뛸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이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쫙 깔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4가지 핵심 단계로 딱딱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시적 순풍입니다. GTF라는 배가 지금 돛을 올리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세게 불어오고 있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AI 붐으로 돈을 번 고소득층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에요. 옛날처럼 명품 가방 하나 덜렁 사는 쇼핑이 아니고요. K뷰티의 성지라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그냥 쓸어 담고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서 한정판 굿즈를 사고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의 지갑을 연다는 거죠. 이 모든 결제 하나하나가 전부 GTF의 잠재적인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소비 패턴의 변화죠. 한번 경험의 맛을 본 소비자는 다시 물건만 사는 쇼핑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GTF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지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순풍이 불고 있는데 도대체 시장은 왜 이 기업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공포라는 감정과 기업의 실적이라는 냉정한 숫자가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른 설명 다 필요 없고요. 이 숫자 하나만 딱 보세요. 27.81%. 이게 뭐냐면 2025년에 GTF가 기록한 자기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들 돈 100원을 가지고 1년 동안 27.8원을 벌어들였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ROE가 한 자릿수인 걸 생각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현금 창출 기계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의 막연한 공포와 맞서는 가장 강력한 팩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팬데믹 이후에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요. 2024년에 56억 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25년에는 356억 원으로 무려 469%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회사 공시 자료를 종합한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출이 늘어날 때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니까 늘어난 매출 대부분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꽂히는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증명하는 겁니다. 작은 힘으로 큰 바위를 움직이는 지렛대처럼요.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시장이 두려워하는 걱정의 벽이에요. 영업이익의 20%나 차지하던 미용 성형 환급 제도가 끝났으니 실적이 박살날 거다. 이런 우려죠. 네,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제도가 끝난 바로 다음 달 2026년 1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회사 IR 자료에서 확인된 팩트예요. 시장이 한쪽 팔, 즉 미용 성형 환급이 잘려나갔다고 걱정하는 동안 몸통 자체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해서 그 팔의 손실을 가볍게 덮어버린 셈이죠.
이게 바로 핵심 사업의 펀더멘털이 리스크를 압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는요. 시장의 계산기에는 아직 입력조차 안 된 진짜 성장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고요.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요, 상점에서 물건 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GTF 같은 회사가 중간에 낄 틈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2026년 11월부터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바뀝니다. 일단 세금까지 다 내고 물건을 산 다음에 나중에 공항 같은 데서 돌려받는 방식으로요. 이 방식, 이게 바로 지금 GTF가 한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바로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입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GTF를 위해서 거대한 시장의 판을 그냥 깔아주는 셈이죠. 이 사소해 보이는 제도 변화 하나가 바로 게임 체인저인 이유입니다. 과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본에 간 관광객은 물건값 전액을 내고요. 일본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GTF 같은 환급 대행사 창구를 거쳐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GTF는 환급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10만 원을 환급받으면 그중 일부를 GTF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아예 없었던 거대한 신규 수익원이 제도적으로 그것도 일본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기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일본의 외국인 관광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정도 더 큽니다. 이게 그냥 시장 하나를 더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한국에서 완벽하게 성공이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퀀텀 점프, 즉 기업의 체질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 촉매제의 실체입니다. 자, 분석이 좋다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20년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석을 실제 제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레이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결국 확률 게임이죠. 저는 미래를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봅니다. 현재 K 콘텐츠가 퍼져나가는 속도, 그리고 일본의 제도 변경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고려했을 때 중국 관광객이 빠르게 회복하고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이 강세 시나리오의 실현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저의 실행 계획 체크리스트입니다. 단순히 이 주식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기술적으로 4,000원대 후반을 의미 있는 진입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본 관련 뉴스가 나올 때를 핵심 트리거, 즉 방아쇠로 삼는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 목표가인 6,500원까지 약 35%의 기대 수익률과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들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대응하는 것. 이게 진짜 실전 투자입니다. 결국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무대가 아닙니다. 주어진 정보와 현실에 어떻게 현명하게 반응하느냐를 겨루는 생존의 무대죠. 오늘 GTF에 대한 핵심 팩트와 논리는 모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에 맞는 반응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실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분석의 시작이 됩니다.